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신축년에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하는 분들의 사주 구조를 한번 다뤄볼게요. 일간별의 이제 내년 운세는 따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그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요주의해야 되는 사주 구조를 설명드리고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1년 동안 그 부분에 많이 쓰셔서 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개요로서 오늘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축년은 일단은 축중에 신금이 올라온 상태죠. 네, 신금이라는 거는 이제 종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개인적인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람들이 뭔가, 서로 왕래가 잦고 뭔가 인간적인 관계를 막 활발하게 맺는 해는 아니라고 보여요.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할 것 같고요. 본인에게 굳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단절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또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도 있었죠. 그게 내년까지 종식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내년까지는 일단 영향권에 있을 것 같고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춥고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굉장히 그 단절된 느낌의 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목화 기운이 오면은 마음속에 뭔가 막 아지랭이가 일어나면서 밖으로 나가고 싶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싹 트는데요. 신축년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버린 서리가 잔뜩 쌓인 그 동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신축년만큼이나 많이 사람들 간의 어떤 교류도 좀 단절되고 그런 것 속에서 약간 외로움에 치를 떨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축은 일단은 그쵸, 이제 겨울의 막바지예요. 겨울의 막바지고 그 뒤에 이제 오는 이민년부터는 뭔가 마음속에 아지랑이가 일어나면서 생기가 돋아나고 자꾸 관계성이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잘만 버티시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물론 그 뒤에도 또 여러 번의 좀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뭐 창궐할 기회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번 바이러스는 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축년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월 4일 기준, 입춘 기준으로 신축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경자년의 영향을 받고요. 경자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지를 1년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의 대세는 입춘을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면은 신축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구조일까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축년은요 굉장히 춥고 단절되어 있고요. 뭔가 그쵸? 꽉꽉 뭉쳐진 느낌의 그런 글자예요. 근데 내 사주에서 유일하게 병화가 조우로 있는 사주들 있잖아요. 병화가 조우로 있는 사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월이나 이렇게 있거나 자월이나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예, 뭐 이 셋 중에 하나에 태어나서 병화가 유일하게 병화가 유일하게 이렇게 조우가 되어 있는 사주들은 신금에 의해서 이 병화가 묶여서 병화가 조우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를 조우로 쓰시는 사주들은 병화가 잡히면은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금하고 잡혀서 더군다나 여기서 생성되는 것은 이제 수의 기운이 생성되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굉장히 힘이 딸리는 가운데 이 조우를 열심히 맞춰주고 있는데 또 위협의 요소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병화가 조우를 맞춰주고 있는 사주들 그런 사주들은 내년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내년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해자축년이나 해자축월에서 지지에서 해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지에.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축이 오면은 수방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수방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치과에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죠. 해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월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더 효과가 크고요. 일단은 해자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아주 토가, 나머지 글자가 다 토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수는 이제 정신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정신의 어떤 교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무기력증, 그 다음 굉장히 수동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보유하게 된답니다. 내년 동안에는. 그 다음에 또 축이 왔죠. 축이 왔으면은 원국에 술미가 있는 분들 있죠. 원국에 술미가 있는 분들은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져요. 그죠?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져서 좋지 않겠죠. 술미 있는 분들은 내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십상에서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십상에서 만약에 이제 수일간일 때는 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직업이나 여자에게는 남편이나 그런 부분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에 이렇게 사명이 걸린다는 건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재로 작용을 하면은 이제 목일간이죠. 목일간일 때는 재의 문제가 생기니까 남자분들은 부인과의 문제나 아니면 돈의 문제, 여자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돈의 문제나 아니면은 친정 아버지나 아니면은 시어머니의 어떤 병고가 생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일 때는 화생토죠. 그러면 식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식상에 사명이 걸린다는 거는 내가 뱉어낸 말이나 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했던 어떤 그런 표현 양식에 있어서 식상이 강해지면은 식상은 이제 관을 치게 되니까 관재수,
그죠? 구설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인간적인 고독감을 많이 느끼겠죠. 이제 왕따를 당하기도 쉽고, 본인이 눈치가 빠르면 본인의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알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본인을 잘 모르세요. 모르는데 이렇게 식상 사명을 짜게 되면은 아무래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안 하시는 게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신 발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나의 소신 발언이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설수나 뭔가 잡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화일관들은 가급적 입을 좀 닫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일관들은 비겁과의 축술미가 벌어지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과의 삼형살이 걸린다는 거는 자꾸 뭔가 사람 관계가 일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신축년에 또 조심해야 되는 사주들은 일단은 금, 수 아니면은 축토로 습하고 추운 사주들, 습하고 추운 사주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의 특징이 올해도 이제 경자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이 수기운이 왕성해지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죠? 그러신 경우에는 감정관리, 본인의 감정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자꾸 뭔가 해야 되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몰두해서 자신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네. 이때는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꽂혀서 내 기분을 관리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극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금이 이제 편인인 경우, 개수일간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겠죠. 개수일간에는 을목이 이제 을목이 식신이잖아요. 개수일간의 식신인 을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신금이 오면은 식신을 극하니까 편인도식이 일어나서, 편인도식은 그야말로 뭔가 중단수, 아니면은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편인 때문에 도식이 되는 거니까, 먹고 사는데 뭔가 경제적인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편인도식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능동적인 인자인 식신이 편인에 의해서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지고 한없이 늘어지고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수일간에 을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인도식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제 편제가 있어야죠. 편제가 있어서 이 정화가
신금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정화가 없는 개수일간의 을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꾸 정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정화를 만드는 거 이건 뭐예요? 결국 편제잖아요. 편제로 하여금 편인이 도식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편제를 추구해야 돼요. 편제를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 즐거움을 자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편인 도식의 우울함,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예.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더욱더 소극적이고 집안으로 자꾸 본인을 집안에만 놔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없는 개수일간에 을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꾸 정화 없는 정화를 만들어서 밖으로 편제는 역마성이기도 하잖아요. 역마성. 역마성이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셔서 바깥 바람도 쐬시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해야지 이 편인이 도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움직이셔라. 여행을 많이 해도 좋고요. 이럴 때는 그쵸? 좀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편인 도식 되시는 분들 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을목일간이겠죠. 을목일간인데 뭐가 없는, 화가 없는, 병정화가 없는 을목일간은 일방적으로 살로 작용을 해서 을목이 칼날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관의 문제니까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지거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을목일간에 병정화가 없는 분들은 자꾸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병화는 신금을 잡아버릴 수 있고 정화는 신금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이에요, 약. 그러면 을목일간에서 병정화는 뭐예요? 식상이죠. 그죠? 왜 식상을 쓰라는 얘기예요? 식상을 써야 돼요. 식상을 쓰라는 건 뭐예요? 자꾸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알아주겠거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가족 간에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식상계를 자꾸 쓰시는 연습. 혼자 벙어리 냉가수처럼 가만히 참고만 계시는 게 답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없는 식상 자꾸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을목일간 병정화 없는 분들은 이 신금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검진 좀 텀을 짧게 해서 여러 번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을목일간이 많이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또 병화일간인데 금수로 이루어진 병화일간들 있죠? 금수가 주를 이루는 병화일간들. 금수가 주를 이루는 병화일간들은 이미 신약이잖아요. 이미 신약이어서 병화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병화의 힘이 다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병신합이 되면은 여기서 또 수기가 생겨난단 말이죠. 또 수기가 생겨나면 병화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병신합이 된다고 해서 병화가 없어지고 신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단지 묶이는 거예요. 묶이니까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자들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아예 없어진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있는데 잘 쓰기가 좀 녹록치 않고 그 가운데 수기로 완전히 바뀐다는 게 아니라 수기가 적당히 만들어진다는 추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을목에 있어서, 예, 을목에 있어서 제일 이제 힘든 을목은 을류일주에, 그쵸? 을류일주에 뭐 6월달에 태어났는데, 예, 신금, 신축 이렇게 또 오면은 이럴 경우에 정말 힘들죠. 천간에서는 의신충을 당하고 지지에서는 유축합으로 또 금기운이 이렇게 막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또 아니면은 여기 사. 이럴 경우에 믿던 사화마저 모르대요. 금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죠. 조우를 유일하게 맞춰주고 내가 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화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지금 금으로 변해서 나를 치는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스트레스가 지수가 10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을목일주가 이제 제일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을목일주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수일간에 이렇게 을묘로 이렇게, 이게 식신이 제살에서 이 식신이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중요한 인자인데, 이 식신이 도식이 돼요, 내년에. 근데 저에게는 화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을 잡을 수 있는 화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확히 편인도식이 일어나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슬슬 편인도식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몸도 많이 좀 아프고요. 그 다음 소극적으로 자꾸 변하고요. 자꾸 움직이기 싫고요. 자꾸 자신감도 좀 상실하고요. 적극성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빨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가 벌써 편인도식을 느끼고 있고 저 자체가 축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축. 근데 내년에 또 축이 와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미토가 작살이 나겠죠? 그쵸? 축민축, 운에서 또 축.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 사회공인 이 미토도 아주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아주 조심하고 있답니다. 조심해도 뭐 다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서는 아주 그 좋은 경우는 너무 뜨거운 사주들은 굉장히 좋겠죠. 네, 뜨거운 사주에는 최고예요. 뜨거운 사주는 이제 금수가 이제 용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금수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축년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주인 분들은 내년에 뭔가를 도모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데 좋은 기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뜨거운 사주였는데 뭔가 일을 못 만들고 방황하셨던 분이시다면 확실한 어떤 목표를 하나 설정하면은 내년에는 이루실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내년에 금수가 용신인 분들, 그러니까 뜨거운 분들인 거죠. 사주가 뜨거운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해라고 보입니다. 네. 그죠? 그 때문에 일단은 신축년에 너무 사람들이 움츠리고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보지 못하는 어떤 개인주의가 좀 팽배할 것 같아서 지금도 사회가 많이 좀 삭막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단절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경자년에도 아마
인간관계 단절을 많이 경험한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병화일간에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제가 들어오면 여자분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병화일간들은 연애에 그동안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연애에 실패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라면 신축년에 여성 공략법 같은 것들을 좀 익히셔서 여성분들을 좋은 여성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병화 물론 유부남이면 안 됩니다. 유부남들 말고요. 총각분들 신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신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마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여자를 안 보더라도 돈으로 볼 수도 있겠죠? 돈. 뭔가 정제적인 개념의 돈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취직이 안 되던 병화일간 남자분들이라면 꼭 남자가 아니죠. 여자도 해당되죠. 취직이 안 되던 병화분들은 신금, 정제가 합의된다는 거는 월급 개념의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취직도 가능하다라고 해석도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내년에 편제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편제를 보는 거면 일단은 애인을 만날 수 있죠. 편제적인 애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부남일 경우에는 편제는 이제 부인이 아닌 외간 여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른 인연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 처신 같은 거 조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정화와 신금은 글자 관계도 좀 잘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나는 여성분들은 그닥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일간들 내년에 신금 받다고 좋아서 정제를 내팽겨치고 편제를 취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또 정화일간에게 편제가 온다는 거는 뭔가 그 투자를 해놓은 게 있으면 투자에 대한 어떤 결과가 편제로서 돌아오는 기회로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화일간들은 그동안 내가 묶어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비트코인 같은 것들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잘 분위기를 살피시면서 좋은 타이밍에 파셔서 매도를 하셔서 편제를 취하는데 조금 관심을 기울여도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신축년에 조심해야 되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계획이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짜서 뭔가를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예를 들어 드렸어요. 네, 개요죠. 그야말로 개요. 네. 일단은 그 진술충미년에 온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 계절의 마지막, 겨울의 마지막. 근데 마지막은 참 혹독해요. 그쵸?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실질적으로 추운 거는 가을보다도 추월이 더 추워요. 그쵸? 그리고 제일 추운 거는 5월보다 미월이 더 춥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삼재에 비유한다면 사실은
축은 뭐 날삼재 같은 개념이겠죠. 이제 거의 나가고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제 목의 계절이 이민년이 이제 오기 때문에 뭔가 생기가 돌고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생기가 막 살아나고 능동성과 적극성이 막 살아나는 그런 시점으로 가기 위한 어떤 딱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년까지 사주가 많이 춥거나 습했던 분들은 신축년만 잘 넘어가시면 잘 넘어가시면 다시 이제 생긴 목기가 오기 때문에 그동안 힘드셨어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날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하이라이트 1주별 내년 신축년 운세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